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수익만세에서는 매일 3가지 특별한 선물을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실전 투자 전문가들의 새로운 고수비급이 공개되고요. 둘째, 여러분과 가까이서 소통을 합니다.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종목이 좋을까 저 종목이 좋을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나눠보실 수 있고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시죠.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2대의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577-8159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요. 수익만세 홈페이지 가장 위쪽 가운데 저희 수익만세 문자 상담 글자가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저희는 여러분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활짝 열려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3번째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고수비급 스페셜 종목이 매일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더 리얼한 수익률 공개와 함께 하루하루 어느 때보다 빠른 대응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스페셜 종목도 챙겨보시고 종목에 대한 흐름도 빠르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익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첫 문을 열어줄 전문가 누구일지 알아보셔야겠죠. 첫 문을 열어준 첫 오프닝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답게 이 강의 속에서 스페셜 종목 발굴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고수비급 스페셜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오늘의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농석 전문가입니다. 네, 매일 밤마다 돌아오는 이 전설의 이 수익만세 고수비급 시간인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이 1인 방송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방법들,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 밤마다 9시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워갈 수 있는 거, 수익 낼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으니까요. 많은 것들 꼭 이 마르스 전문가한테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그렇습니다. 좀 추웠다가 지금은 조금 따뜻해지면서 내 계좌도 조금 따뜻해지나 싶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건강상으로나 아니면 마음상으로나 시장상으로나 너무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구원자로서 마르스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첫날입니다. 첫 시작이니까 매번 방송에서 어떤 종목, 어떤 대응, 어떤 기법들이 나오는지 꼭 알아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바로 시장 대폭락 속에서 바로 최저점 급반등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올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최근 시장 안 봐도 아시겠지만 급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손실도 많이 컸을 거고 어려움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에서 누구한테 나 손실 보고 있다 또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분들이나 지금 주변 지인분들한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마르스 전문가의 방송을 보시고 충분히 최저점에서 내 계좌를 복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를 먼저 보겠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신규 환자가 대략 4,000명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이나 또는 격리가 된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모두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모두가 빨리 이게 진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갈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략 1,212명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네, 1,200명도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망자는 24명이고 점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진 상태냐? 실제 중국의 우한에 있는 이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확진을 받고 나서부터 현재 42일이 경과된 이후 딱 40일 동안 4,200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에 사실상 걸리게 됐습니다. 확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나도 걸리진 않을까? 나도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시면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손 세정제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진단 키트는 뭐 안 나오는지 치료제는 뭐 안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점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일까요? 증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괜찮아 싶었어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바로 급락이 나와줬다가 코로나19 좀 괜찮아지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했지만 역대급으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급락세가 강하게 가장 최근에 한 2주 동안 나온 급락만 하더라도 12%가 넘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12% 빠진 게 아니에요. 지수가 12%가 빠졌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얼마 빠졌습니까? 미국 증시도 12%가 넘게 빠졌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고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봉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계좌가 점점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증시는 지금도 12%나 빠져 있지만 과연 더 큰 급락이 나올까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는 더 큰 급락세가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200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4,200명 확진자는 정말 자연스럽게 전염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2차, 3차, 4차 감염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 중에 대구의 확진자가 7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00명 중에 대략 3,000명이 넘는 인구는 대구에서 확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진이 왜 대구에서 많았을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실제로 코로나19의 환자 중에 실질적으로 대구에 이 실제 종교단체에서 한 번에 감염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1차, 2차 감염된 사람이 3,000 몇백 명, 3,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염이 된 사람이라 본다 한다면 한 500명? 아니면 600명의 그 정도밖에,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률 2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위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전염력보다는 바로 이 대구에서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진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고 공포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리스크, 우리의 공포감에 따라서 시장 6% 빠질 것도 7%, 8% 빠진 거고요. 8% 빠질 것도 9%, 10%, 11%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가 시장에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많이 과대 낙폭이 됐다. 과대로 급락이 됐다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과대 낙폭된 상태에서 그래서 더 안 빠진다는 보장이 어딨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과거에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메르스 사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볼라 사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모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대략 15%에서 에볼라는 높을 때 거의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볼라는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메르스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메르스와 에볼라 사태에서 실제 이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와줄 때 왜 급락이 나왔는가?
이 관련주들이 사실상 치료제라든가 마스크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급락하게 된 시점이 뭐냐는 거죠. 그 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누구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기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지금 사망자가 느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에서 확산 우려가 되고 있다라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최악의 사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사태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가 위험성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은 병에 걸린 이후에 정말 최악으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상태까지 간다면 어떡할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리스크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생을 했다면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왔다. 더 이상의 악재는 생길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 더 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더 이상 늘어도 안 되겠지만 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는 이 인원이 1명, 2명, 3명 늘어가는 부분에서 사실상 사망보다 더 강한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한다면은 보겠습니다. 바로 악재와 호재의 작용의 가능성이라는 건데 이 악재가 최악으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와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 악재보다 더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악재가 최정점에 다다른 부분에서 뭐예요? 악재가 이제는 악재가 최고로 다다른 부분에서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면은 그때부터는 호재로 바뀐다는 거. 왜? 악재가 사라지니까. 악재가 더 큰 악재가 있고 더 큰 악재가 있고 더 큰 악재가 있을 때 리스크가 커지고 위험이 커지는 거지. 악재가 최고로 다다랐을 때는 더 이상 위험성이 없다.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호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이 빠질 데가 없으면 반등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호재까지 이어졌다. 너무 많이 시장이 올라갔다. 더 이상의 호재가 없어. 그럼 당연히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큰 악재로 빠졌던 시장은 그 악재가 더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반등이 나오고 너무나 큰 호재가 나왔던 이슈로 시장이 올라갔는데 더 큰 호재가 없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 악재로 바뀌어서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 나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태라는 건 다 나왔습니다. 과거에 에볼라 사태에서 에볼라가 왜 고점을 찍었냐? 팬데믹 상태에 나오지 않냐? 팬데믹이 진행이 되냐? 팬데믹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팬데믹이라 한다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나오나요? 팬데믹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물론 지금 뭐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종목들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부터는 뭐다?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최저점에서 완전한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 코로나19만 없었다면은 최급등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코로나19만 끝났다라면은 코로나19가 터지지만 않았다라면은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바로 아시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화장품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말부터 미국과 중국이 무역 1차 합의를 진행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럼 이제 한학령이 풀리겠구나.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코리아나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대략 5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었어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 무역 1차 합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관세도 내리기로 했고요. 중국에서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실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화장품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그 시기에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될 종목이 호재가 나왔어야 될 종목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과대하게 낙폭이 나오고 과대하게 급락이 나온 종목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현대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차 중에서도 최근에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팔린 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GV80이라는 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GV80이란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실현한 자동차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차를 팔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차가 GV80이었습니다. 레벨 3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정도. 그게 레벨 3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아서 조금만 도와주고 알아서 자동차가 자율주행 가는 수준이 레벨 3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출시를 하고 짧은 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GV80 공장도 열심히 돌아가야 되고요. 그 전에 펠리세이드라든가 소렌토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공장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현대차에 꼭 필요한 자동차 부품도 없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울산 이 공장에서 GV80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현대차도 더 많이 팔 수 있었고 더 많이 이슈를 받을 수 있었고 더 엄청난 이슈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이 되고 사실상 와이어링 하네스를 수요를 우리가 어찌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생산을 또 차질을 빚고 하면서 현대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최근에 이 제네바 모터스라는 또 이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G80을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나온 G80을 또 만들려고 했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취소가 됐죠. 3월 달에. 그런 부분에서 악재란 악재는 다 맞았다. 그래서 현대차가 과대 낙폭으로 빠져 있다는 부분이고 현대차 관련된 부품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관련 기업들을 본다 했을 때 그럼 세 번째입니다. 바로 면세점 관련주죠. 실제로 이번에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제보다 무역 1차 비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많이들 넘어오겠구나. 그럼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면세점의 이슈라든가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급등이나 상승 또는 실적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어떻게 됐어요? 못 넘어오게 됐다는 거. 1차 비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가 못 넘어오고 사실상 거의 지금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면세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은 뭐냐? 다 이슈가 있어요. 실제 중국과 무역 1차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와 동반해서 수혜를 받고 실적이 올라가고 이슈를 받고 주가가 50%, 100%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닥 대비 50%를 뛴 상태였고 거기서 더 뛰었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이슈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이거 하나로 종목들이 과대 낙폭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악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이 악재가 최악으로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까지 도달했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은 뭘까요? 더 이상 받을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받을 악재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누르고 누르던 악재가 치워졌을 때는 바닥에서부터 급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얘기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습니까? 12%가 빠졌습니다. 코스닥만. 사실상 원래 가격대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가격대가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급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원래 구간에서 12%가 빠졌습니다. 그럼 원래 자리까지만 간다 해도 얼마예요? 플러스 12%입니다. 뭐가? 코스닥 지수가. 그럼 코스닥 지수가 지금 원래 자리만 찾아가도 12%라면 종목들은 증시가 12% 급등하고 증시가 12% 상승할 때 그럼 종목들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종목들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충분히 더 큰 상승이나 더 큰 우상향이 나올 만하다라는 거죠. 증시가 12% 반등할 정도라면 종목들은 40%에서
50%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지금의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바닥에서 상승이나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종목 공개해드렸죠. 이 종목들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면세점 관련주, 이 종목들이 낙폭이 과대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반만 가도 전고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고점까지 간다면 50%, 100% 가도 이상하지 않겠죠. 하지만 전고점이 아니라 반만 가더라도 충분히 상승세는 40%든 50%든 상승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찍어야 될 수 있는 또는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될 이슈가 또는 그런 종목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악재 이후에 이번에 정말 최악의 악재가 나왔고 과거에 모든 코로나 관련주의 고점을 찍었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럼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은 급락이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악재였던 기업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게 스프링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있다가 손 떼는 순간 크게 날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데 억지로 누르고 있고 억지로 잡고 있다면 당연히 그 손을 놓는 순간 급반등이 나올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대폭락 최저점에서 이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급반등 나올 종목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폭락 최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 종목은 제가 오늘 많이 공개할 건데 아까 얘기했죠. 현대차,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세게 가고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공개하는데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도 공개하지만 그 관련된 기업 중에서 더 센 종목들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오후 10시입니다. 바로 오후 10시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종목 공개할 거거든요.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 최저점에서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란다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밤 10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에 걸맞게 마르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 스페셜 종목의 힌트가 살짝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추측이 되시나요? 떠오르는 종목 있으신가요? 저희가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민 종목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1899-5086입니다. 문자 번호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잠시 후에 스페셜 종목의 종목명 공개되니 채널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종목에 대한 문의 쏟아지고 있다고 해서요. 어서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살펴보러 가야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이 혹시 내 계좌에 수익 키워줄 수 있는 종목인지, 향후 성장성은 있는 종목인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도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고민들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연락 주고 계신 분들 벌써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어서 빨리 고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번호 0924님의 고민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 가격이 4,835원에 비중 20%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종목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 있을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잘 알아봐야 할 텐데 종목에 대한 상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죠. 네,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급락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만큼이나 빠진 종목들, 시장만큼이나
급락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본다 하더라도 지금 4,835원입니다. 4,835원이면은 사실상 굉장히 높게 매수하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2018년도에 거의 고점 라인 때 매수를 하시고 지속적인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급락이 없었어도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V80처럼 자율주행 레벨 3입니다. 실제 자율주행이 이제는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에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규제 혁신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이제 써야 된다면서 2023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2025년부터는 실제 자율주행을 돌리겠다. 이런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서 뭐 단기간에 상승하고 단기간에 급등할 정도 본다 한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4,835원이라든가 4,800원까지는 상승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본다 한다면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4, 레벨 5까지 진행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관련 수혜주로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GV80과 같이 엮여 있었던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큰 상승이 못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세코닉스 같은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시장 급락과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코닉스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실제 지금 증시를 본다고 했을 때 코스닥 증시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원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부터 지수가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큰 급락세가 많이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큰 하락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2,250포인트 근방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도 마이너스 10%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코스피, 코스닥도 마이너스 10%, 12% 빠지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빠지지 않는다. 내 종목이 급락하지 않는다. 사실상 안 빠지면 좋겠죠. 하지만 오히려 안 빠지는 게 이상한 시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19의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해서 뭐 실질적인 관련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상향이라든가 급등이 나오기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인 내리팔죠. 그 외국인 내리파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은 1,200원 돌파해서 1,223원까지 달려 올라가죠. 외국인 파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급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4,835원 자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매물대 라인대 3,250원입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로 3,250원 라인대를 보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2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은 더 큰 우상향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 고점 매물대 라인입니다. 바로 4,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은 2023년, 2025년 계속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G80이 새로 출시된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게 미뤄졌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바로 공개할 수가 있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자율주행이 더 미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G80이 출시되면은 국내 이슈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그런 걸 실제로 배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운전자가 없습니다. 운전자 없이 그냥 자동차 혼자서 알아서 그것도 75개가량의 검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인증받고 소프트뱅크에서 1조의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시범운전을 거치면서 혼자서 자율주행 혼자서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괜찮다 한다면 아마존이든 어디든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미 자율주행이 거의 상용화 직전이라 한다면 이미 허가까지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지금 레벨 3 수준이지만 이게 이제는 레벨 4, 5가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용화에 따른 수혜주
상용에 따른 수에 맞춰서 종목 상승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가 대략 본다 한다면 지금 260원입니다. 1차 목표가가 3,260원 지키시고요. 2차 목표가는 4,000원까지 잡으시면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2차 목표 가격 4,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들 접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함에 보니까요. 많은 문자들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제 이야기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지아 아나운서 열일하시네요. 늘 9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가득. 크린앤사이언스 문의 주셨습니다. 풀어드릴게요. 매수 가격 29,500원에 비중 20%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최근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마르스 전문가의 의견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 크린앤사이언스 이 매수 가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최근에 이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도 엮였던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이었던 크린앤사이언스가 더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이 공기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번 이 시기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에 이 시기 2월, 3월이 되면은 바로 미세먼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너무 좋지 않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게 되고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니까 그 공기청정기 필터를 많이 갈게 됐습니다. 그 공기청정기 필터를 누가 만듭니까? 바로 이 크린앤사이언스가 만든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최근에 코로나19가 에어로졸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필터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서 크린앤사이언스가 관련된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구간이 대략 29,500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과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크린앤사이언스의 과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초입니다. 2019년 초를 본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두 차례 급등을 합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상승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1월 말에서 우하향이 나옵니다. 다시 언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의 급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바로 12월에서 1월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 2월 말까지 쉬다가 2월 말 3월 초에 다시 한번 우상향이 나와주는데 이번만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2018년도 흐름 보겠습니다. 2018년도 흐름 본다 하더라도 똑같다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에서 2018년도입니다. 12월에서 1월까지 우상향 나와주고요. 그리고 2월 말까지 하락세가 나와줍니다. 쭉 하락세가 나와주고 그 이후 어떻습니까? 2월 말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매번 이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은 똑같은 시기에 바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우상 나와주고 눌렸다가 다시 2월 말에 우상세 나와주는 두 번의 파동을 거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2020년도도 똑같았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우상향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물론 미세먼지 이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상향세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까지? 2월 말, 3월 초까지 눌린다. 그럼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도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에요. 왜? 좋지 않은 건데 지금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왜? 코로나19 걸려가지고 격리당했죠. 확진 나오죠. 길거리만 나오면 전염이 되니까 사실상 지금 다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자택근무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장이 안 돌아가지만 공장이 돌아간다면은 실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고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손절가 짧게 잡겠습니다. 25,000원 라인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라인대는 일단은 3만 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이 종목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택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GL팜텍 문의 주셨네요. 매수 가격 1,15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 가격이 1,150원인데 현재 1,000원을 깨고 내려간 GL팜텍인데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 GL팜텍 대응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상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폐에 샀어요. 지폐에 샀는데 지금 동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 라인대를 보시면 정말 역대 최저점입니다. 역대 최하락세를 만들면서 최저점 라인대에서 지금 그래도 나름 1,000원 지폐 샀는데 지금 대략 847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가슴이 아프고 이 손실이 얼마나 힘드실까, 어려우실까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GL팜텍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임상이라든가 이슈라든가 크게 있는 게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항암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왜? 1월입니다. 1월에 뭐가 있었죠? JP모건 컨퍼런스. JP모건 컨퍼런스랑 JP모건에서 투자를 받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으면 와서 투자를 받아라 만드는 기업이 JP모건 컨퍼런스 박람회입니다.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는 게 4월이죠. 4월에 AACR, 미국 아마케입니다. 이 미국 아마케에서는 항암을 만드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슈를 받는데 GL팜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서 큰 이슈를 받을 만한 사실상 뭐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역대 하락세로 본다면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절반은 그 이상까지도 절반 이상까지는 매도를 치시고 절반만 저는 절반 이상 매도 치고 절반만 손절가 지금 구간에서 한 792원 정도 잡으시고 절반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치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중 반 이상 축소하는 전략에 대해서 챙겨주셨는데요. 주의하셔서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L팜텍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스페셜 종목에 대한 힌트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마르스 전문가가 오늘 첫 문을 연 기념으로 그만큼 스페셜 종목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마르스 전문가, 이 종목에 대한 스페셜 점수는 얼마나 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살펴봐 주세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실상 이 종목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슈를 좀 크게 봅니다. 종목들이 뭐 수급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슈가 있다면은 충분히 뛴다 그러면은 바른손 ENA가 기생충 이슈를 받아서 200%를 뛰듯이 실제 DPC가 방탄소년단 이슈를 받아서 150%를 뛰듯이 이슈가 없다는 종목이 크게 뛰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에서 이 이슈를 가장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가장 좋다. 이번 코로나19가 마무리됨에 감에 따라 실제 그 관련된 반사이익, 최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화장품, 그리고 실질적인 이 면세점 관련 이슈 중에서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슈가 강력하다. 왜? 이번에 2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미국의 관세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가 점점점 허물어지는 그 관련해서 한한령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기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가장 큰 거는 화장품 관련주도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름 안정적이다. 뭐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점점 늘고 있고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연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포착되고 있다면은 그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다 빠져도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올 만큼이나 외국인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많이 저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가격 메리트 똑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중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데에 대한 한한령 수혜 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아까 화장품 관련주가 코로나19가 때문에 악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과대가 낙폭된 종목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과 그리고 이슈 면에서 별점 만점을 받은 종목입니다. 스페셜 종목 총 점수에서 이 4점을 받은 종목인데 화장품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일지 제가 좀 더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방송 마지막에 이 종목명이 공개되니 채널을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3가지 선물을 챙겨갈 수 있는 수익 만세 9시 항상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상담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끝자리 번호 5728님께서 접수해 주신 고민 종목이고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매수 가격 2,500원에 비중 20%. 이분의 고민은요. 총선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최근 가파르게 급등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마르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사실상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방금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총선보다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뭐 아무런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저점에서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이뮨메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뮨메드가 뭔 상관이냐? SV 인베스트먼트가 그 이뮨메드에 투자한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코로나19 수혜주로서 단기 급등이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종목들이 거의 테마주들이 고점을 찍고 끝내갈 때,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아갈 때 어떤 모습 보이냐 한다면은 정말 구석까지 끌고 모아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한다면은 원래 대장주를 뻔했습니다. 뭐 50이라든가 아니면은 웰크론이라든가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대장주는 정해져 있었어요. 4개에서 5개 정도. 뭐 모나리자라든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석에서 뭐 프로스테믹스라든가 아니면 이 모습처럼 SV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니면 EDGC라든가 지금 정말 구석에 있는 종목들까지 끌고 모아서 어떻게든 상승이든 반등이든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정말 대장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10개, 20개, 30개를 한 방에 상승시키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이제 코로나19는 마무리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마무리가 돼간다는 뜻은 이 종목이 마무리가 돼간다는 뜻이지 실제로 이제 감염자도 어느 정도 사실상 엄청나게 확진되기보다는 감염자가 조금씩 사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인 부분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왜?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최악에서 내려오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최악에서 내려온다면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이 최악일 때 올라갔으니 최악이 끝나갈 때쯤엔 종목이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꼭 치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저점 라인 때 사실상 2,320원 라인 때 지키고요. 고점은 전고점 부근 2,750원 지키시면서 그대로 저는 홀딩에 가셔라. 너무 고점 라인 때가 크거든요. 그래서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만 손절가 목표가 지키면서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비중 반 투소하시고 나머지 남은 비중 반 가지고 이 가격 전략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자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들 가운데서 안녕하세요. 드림시큐리티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455원에 비중 25%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드림시큐리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가장 먼저 이제 보안, 통합 관련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드림시큐리티 계속 주가에 힘 빠지고 있는데 오늘 살짝 반등하는 모습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마르스 전문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드림시큐리티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좀 악재를 더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드림시큐리티라는 게 사실상 과거 우리가 2020년 초에 상승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 당시라고 볼 수 있을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었죠. 이때 왜 들어왔냐 한다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이란이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대치 상황에서 이란이 실질적으로 정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뭐 온라인 이 컴퓨터로 인해서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 사이버 테러 보안 관련주로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락이나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말 역대로 좀 많이 급락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빠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본다 한다면 거의 이 구간 라인대입니다. 지금 빠진 라인대로 본다 한다면 거의 2017년도 라인대까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보안 이슈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기적인 큰 급등 상승세가 어렵겠다. 뭐 볼 수 있다면 양자모라는 이슈가 있는데 양자모 광통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십 조를 투자해서 양자 기술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 컴퓨팅. 슈퍼컴퓨터로 뭐 만 년이 걸릴 거를 30초 만에, 뭐 15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그 양자 기술이 있는데 그 양자 기술과 엮여 있는 기업이 또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 매도를 치겠습니다. 절반 매도를 치고 손절가는 2,200원 잡으시고요. 짧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2,75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정말 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반등과 함께 절반만 끌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비중 반 축소하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손절가 2,200원, 목표가 1차 가격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2,750원 주의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주가가 매수한 이후에 많이 빠져서 속상하신 분들, 그만큼 이 계좌의 빈 곳이 커졌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드는데요. 스페셜 종목 알아보면은 우리가 그 계좌의 빈 곳을 빠르게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스 전문가 오늘 준비하신 종목 정말 스페셜하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스페셜 종목의 힌트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들이 고점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라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악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이슈 하나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한령이 해제가 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화장품 관련 기업이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낙폭 과대, 너무 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급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 바닥에서 외국인이 쓸어담을 종목이나 바로 아시겠지만 코리아나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리아나라는 기업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 중 하나다. 충분히 그 관련된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그 종목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에서 급반등 나올 종목, 코리아나 이후에 더 큰 급등이 나올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최바닥에서 최저점에서 급등할 종목이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 종목이 코리아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잘 보셨나요? 코로나19에 따른 하락폭이 과대하게 나오면서 주가의 저평가된 모습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까지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의 급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만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르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10시부터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페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매도 공략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수익 풍성하게 챙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 추리하는데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종목 추리 성공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9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